설 연휴에도 역시 음악은 필수겠죠. 음악이 있다면 장거리 운전은 물론이고 명절 음식 준비도 조금은 수월해질 텐데요. 명절을 앞둔 수요일, 음악으로 명절 기분 한번 내볼까요? 대중음악 속 우리가 몰랐던 이슈에 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뉴스를 품은 음악. 안녕하세요, 민재 씨. 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오늘 앞머리가 평소보다 더 이렇게 가지런한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네, 조금 전에 네. 오전 11시에 제17회 한국 대중음악상 후보 발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발표자로 가가지고 오. 후보 발표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네. 끝나자마자 지금 바로 YTN으로 왔습니다. 멋지시네요. 어떤 기준으로 이제 발표하는 사람을 뽑은 건가요? 그게 제가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외모 순으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제가요? 그랬는데 저 생방이 있는데 금방 끝난다고 하고 가라고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어떤 음악과 또 가수들이 후보에 올랐는지 궁금한데요. 한국 대중음악상. 네. 요거 어디에 가면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방금 전 정오에 이 한국 대중음악상 홈페이지가 열렸고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국 대중음악상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koreanmusicawards.com 입력하시면은 이제 후보 리스트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상식 모르시는 분들 위해 소개를 하자면 음악 평론가, 또 음악 전문 기자, 음악 방송 PD 이런 음악 관계자들이 모여서 네. 가수와 작품의 인기와 관계없이 오직 음악성 또 예술성을 기준으로 후보와 수상작을 선정하는 시상식입니다. 그래서 뭐 설령 후보에 오른 가수나 음악이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19년을 대표할 만한 우수한 작품 또 우수한 활동을 펼친 가수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이 시상식은 2월 27일에 개최가 됩니다. 네. 인기와 상관없이 오직 음악성. 네. 요게 방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왠지 또 이제 아티스트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상식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또 본인의 후보로 거론이 되거나 네, 또 네. 수상을 한다면 더 명예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생각도 주면 좋죠. 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계자들이 또 이렇게 평가를 네. 해준 거니까요. 저도 한번 좀 어떤 가수들이 후보에 올랐는지 궁금해지는데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우리 서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틀 후면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명절에는 특히 텔레비전에서 국악 공연 참 많이 편성하죠. 우리 대중음악에도 국악을 접목한 음악들이 뭐 아주 많진 않지만 일부 뮤지션에 의해 지금까지도 꾸준히 맥을 잇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래서 이 국악을 접목한 우리 가요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네. 그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다가 이거는 우리 뉴스를 품은 음악 시간에서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정보가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뭔가요? 제가 지난 주말에 퀸 내한 공연 갔다 왔는데 네. 이때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어요. 갈 수 있으려나? 근데 그때 기사를 보니까 네. 전염병이나 전염성 독감에 걸려서 공연 관람이 다른 관객에게 피해가 되는 경우 위약금 없이 표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일 공연을 뭐 계속하고 있는 경우, 상연을 하고 있는 경우 나중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도 있대요. 뭐 이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 자세히는 잘 몰랐고 네. 지금 독감도 유행이고 뭐 감기도 유행이고 거기다가 또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네, 사람들이 걱정하는 상황에서 요런 거 좀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염려된다 싶으면 나를 위해서 네. 또 남을 위해서도 환불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꿀팁인데요. 저는 몰라가지고 전혀 한 열이 막 펄펄 끓어도 공연 가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제 뭐 위약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이제 처방전 뭐 그런 감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리고 실내 공연인 경우에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계없이 만약에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됐다. 주최 측 잘못으로 그러면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공연 얘기는 아니지만 열차 같은 경우도 지연이 되면 일정 기준 이상 지연이 되면 네. 이제 좀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네. 못 받는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요것도 같은 또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국악
국악과 접목한 대중음악에 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악과 어울린 대중음악이 참 많았죠. 뭐 조용필의 한오백년도 그렇고 김수철의 기타 산조라고 했던 그 음악들, 황천길 앨범이라든가 초기에 있었던 별리 뭐 이런 노래들, 또 서편제 음악도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고요. 네. 그 밖에도 넥스트도 있었고 서태지와 아이들도 있었고 육각수도 있었고 여러 인기 가수들이 국악을 도입한 대중음악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아, 저는 지금 다른 음악들도 그렇지만 육각수 네, 흥보가 기가 막혀. 아니, 요 노래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분이 절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음악 방송에서 1위 후보까지 올랐던 그런 기억도 나고 네. 지금도 가끔씩 이제 신청곡을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즘 최근 곡들 중에서는 국악을 접목한 곡 뭐 있었나? 기억 잘 안 나거든요. 아,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이라는 노래가 있긴 있었죠.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앞선 곡들과는 다르게 국악을 전면에 내세운 음악은 아니었고 뭐 얼쑤 좋다 뭐 이런 추임새를 넣어서 국악의 요소를 활용하는 그런 수준이긴 했는데 말씀대로 주류 음악에서 국악이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 반갑고 신선한 시도였는데 이 시선을 메인스트림 밖으로 돌리면요. 네. 여전히 국악과 교류하고 있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음악들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네. 우선 첫 곡으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노래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1993년 서태지와 아이들 2집 타이틀곡 하여가 준비했습니다. 네. 서태지와 아이들 하여가 함께 하시죠. 너희가 모든 걸 뺏겨버렸던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연이라 믿어왔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고 변해버린 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췄어. 예전의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깊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엔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을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 난 그냥 이대로 돌아가는 너는 그냥 이대로 나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돌아가는 너는 그냥 이대로 보내는 내 가슴이 너무나. 난 그냥 이대로 나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아니, 지금 이 소리가 태평소 소리인가요? 네, 태평소 소리고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피처링을 했었죠. 아, 아니 근데 국악이 우리 장르는 아니지만 록 네. 하고도 이렇게 좀 잘 어울리네요. 깜짝 놀랐고 저도 네. 지금 들어도 이게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세련된 그러니까요. 네. 느낌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 함께 들어보셨는데 지금 데이비드 리님께서 원타임의 쾌지나 칭칭도 생각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노래도 있었죠. 요것도 또 있죠. 쾌지나 네, 칭칭난의 맞습니다. 정겨운 그 흥겨운 가락이 또 나오는데 네. 뭐 요즘에도 이렇게 이런 곡들처럼 국악과 어우러진 음악들을 들려주는 가수들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궁금하거든요. 뭐 노래 듣기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서태지와 아이들만큼 당대 인기 가수들에게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완성도만 두고 보면은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몇 애호가들끼리 우리가 듣고 있기는 아쉽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동양고주파 이런 팀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양고주파요? 네, 동양고주파. 네.
뭔가 한의원 덜 법한 그런 단어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팬분들께는. 저 처음 들어보거든요. 동양고주파 어떤 팀인가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동양고주파는 베이스 연주자 최우영 씨와 인디밴드 단편선과 선원들의 드러머 장도혁 씨 그리고 양금 연주자 윤은화 씨가 만든 3인조 밴드예요. 네. 그래서 음악을 들어보면은 베이스와 드럼이 전통적인 락 사운드를 들려주는 가운데 피아노 같기도 하고 기타 같기도 한 양금. 이 양금이라는 악기가 선율을 연주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음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 음악 같기도 하고 참 좋은 음악인데 그런가 하면은 해외에서는 이미 유명한 국악 퓨전 밴드도 있어요. 네. 싱싱 또 잠비나이 이런 팀인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 오늘 왠지 약간 네. 제가 아니요라는 대답을 많이 할 것만 같은데 아니 이 팀들은 또 어떤 팀들인가요? 아, 싱싱에 대한 얘기부터 드릴게요. 이 싱싱은 6인조 밴드인데 어브 프로젝트라는 팀이 있었죠. 90년대에. 이 어브 프로젝트의 장영규 씨가 이끌었고 2014 KBS 국악대상 미녀상 수상자이자 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미녀 이수자인 이희문 씨가 리드 보컬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이 팀이 해체를 했어요. 아, 싱싱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거든요. 2017년 당시에 이 팀이 미국의 공영방송 NPR의 15분짜리 유튜브 미니 콘서트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 이 영상이 현재까지 조회수 400만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해외에서 화제가 됐던 팀이고 이 음악을 들어오면은 뼈대는 미국 락에 가까워요. 뭐 펑크 음악처럼 그루브가 살아있는데 보컬이 경기민요인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독특한데 네. 이게 해외에서 익숙하면서도 아주 개성 있는 매력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아니 일단 앞서서도 이제 들어봤지만 록과 우리 국악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게 일단은 지금 아까 들어보셔서도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신선한 시도 네. 혹은 뭐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또 언급했었던 팀이 잠비나이였어요. 네. 이 팀은 어떤 팀인가요? 잠비나이는 5인조 그룹이고요. 올해로 데뷔 10주년이나 됐습니다. 이 팀은 해외 락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상당해요. 아 역시 록이네요. 그렇죠? 네, 국악을 전공한 새 뮤지션이 우리 대중과 국악으로 조금 더 소통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그룹을 결성했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대중보다는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죠. 해금, 검은고, 태평소 이런 우리 악기와 서구의 락 사운드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레시브 락, 포스트 락 그런 음악을 하는 그룹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수년째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 또 미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뭐 이런 해외 유수의 음악 축제에 단골로 초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잠비나이 처음 들어보는 팀인데 도대체 어떤 음악을 하기에 해외에서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걸까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3집 앨범이 나왔는데 온다라는 곡이에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잠비나이 온다.
아니 노래가 네. 정말 독특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들어본 적 없는 음악. 네, 네. 뭔가 아프리카 음악, 제3세계 음악 같은 네. 느낌도 살짝 들고 뭔가 이제 주술하는 분위기가 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도 드는데 이게 퓨전 국악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네. 정말 독특하네요. 그렇죠. 국악기를 아주 잘 활용하면서도 서구에 이제 대중이 들었을 때도 어색하지 않을 네. 그런 음악입니다. 그렇군요. 잠비나이의 온다라는 곡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좀 곡을 듣다 보니까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곡들 앞으로도 더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9887 청사님 아니나 다를까 수요일은 김민재 음악평론가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민재 정민재 평론가님 덕분에 항상 다양한 음악 접할 수 있어요. 좋아요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애청자이신 게 이제 이름을 어쨌든 알고 계시다는 오.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좋은 음악들 많이 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이렇게 또 정리하면 좀 아까울 것 같아서 한 곡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제가 오늘 미처 소개를 다 못해서 아쉬울 정도로 이 국악 퓨전 음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방금 들으신 잠비나이의 온다 이 노래는 솔직히 얘기해서 듣기 막 쉬운 음악은 아니죠. 어려운 음악인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즐기실 만한 곡입니다. 아까 싱싱이라는 그룹을 설명하면서 경기민요 이수자 이희문 씨가 보컬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네. 이희문 씨가 얼마 전에 새 그룹을 결성했어요. 팀 이름이 허송세월입니다. 왠지 국악 느낌 나고 재밌네요 이름이. 네, 이미 많은 음악 마니아들이 이희문의 매력에 빠져서 그의 활동을 쫓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대, 20대, 30대 젊은 신국악 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희문과 밴드 허송세월이 함께 오방신과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냈어요. 네. 이 오방신은 동서, 남북 여기에 중앙을 합해서 5개의 방위를 관장하는 수호신이죠. 이희문 씨가 오방신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래서 오방신으로 자기가 분해서 이번 음악의 핵심은 미녀와 뽕끼의 만남이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 미녀가 대중음악으로 발전하면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이 팀의 음악 허송세월 말아라 라는 음악인데 네. 이 음악 들어보시고 이희문 씨의 앞으로 행보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를 품은 음악 오방신과의 허송살 말아라 띄워드리면서 민재 씨와는 인사 나눌게요.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네, 또 다음 주에 만나요 민재 씨.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